올해 말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일부 대출 상품 신규 취급을 아예 중단한 은행도 나왔는데요. 실수요자들의 타격도 우려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볼트 전기차의 추가 리콜을 결정하며 배터리를 공급해온 LG에너지솔루션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LG뿐만 아니라 K배터리 신뢰도에 영향이 있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전기차 대중화를 앞두고 어떤 과제가 선행돼야 할지 오늘 경제일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 박사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도 보셨는데 박사님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시중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중단 또 한도 축소를 단행하고 있는데 주요 은행들의 가계 대출 상황 지금 어떻게 이런 건가요? 네,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정도가 아니라 네. 일부 은행에서는 아예 대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오래 살지를 못해서 이런 은행에서 우리는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날짜까지 박아서 선언한 케이스를 처음 봤거든요. 은행의 주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또 은행의 수익은 대출 이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은행 스스로 이제는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그 화제의 주인공은 NH농협은행이라는 곳인데요. 11월 달까지 우리 은행에서는 주담대라든지 신용대출, 일체 대출 안 해줄 테니까 은행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 오지도 말라.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파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부 은행, 우리은행 같은 데는 전세자금, 또 SK제일은행 같은 데도 일부 담보대출을 지금 줄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은행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로또 당첨되기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금통위가 다음 주잖아요.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또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지금 가계 대출 수준이 심각하기 때문에 좀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왜 은행이 이렇게 갑자기 대출을 줄이게 됐느냐? 이 대목을 이제 원인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 술술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NH농협은행이 대출 중단한 이후에 금융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농협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대출 해주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대출 안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대출 중단을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금융위원회는 올 5월 달에 지금 가계 부채가 너무 심각하니 우리 가계 부채가 1,700조 정도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오르면 갚아가야 되는 부담이 더 커질 테니까 각 은행에다가 대놓고 매월 가계대출 집행 상황 그리고 다음 달의 가계대출 이행 계획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목표로 한 것은 지금 5% 이상 늘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림이도 나오고 있다시피 가계부채 잔액이 1,700조가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매년 5% 이상, 지금 현재 작년에는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버블 풍선이 터질 수도 있다. 그래서 5%로 억제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다른 은행은 다 잘 지켰대요. 근데 농협은행이 5% 억제하라고 했는데 그 진도율 벌써 상반기 현재 7.3%.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12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7.3%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어겼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라. 이러니까 이제 NH농협에서 그 대책이라는 게 대출을 하지 않겠다로 나왔지. 다른 은행은 그렇게까지 사태는 심각하지 않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그래픽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지금 가계대출이 얼마나 잔액이 증가했냐 그 진도율입니다. 농협만 아주 크게 높아져 있고 나머지 우리은행이라든지 또는 하나은행 같은 데는 5% 아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유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대출 중단이라는 이 초강수 이것은 농협은행에만 있는 일이지 금융권에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금융위원회는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예. 네. 금통위가 그동안 이주열 총재가 틈 있을 때마다 우리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예고해 왔는데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돼서 어려운 계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시중에서 볼 때 한 50대 50이에요. 올릴지 안 올릴지는 이번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늦어도 9월 달에는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중은행의 대출 감소 또 일부 은행의 대출 중단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까지 계속돼서 앞으로 자금 시장에 상당히 긴축 기조가 팽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그 가계 주체들 특히 개인들은 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대출이 진짜 완전히 막히게 된다면 당장 돈이 시급한 그런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불안감이 커지자 금융위에서는 농협 외엔 적정 공급이 계속된다고 진화에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농협이 지금 대출을 중단하게 된 이후에 네. 금융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농협이 초과 삼간을 태우고 있다. 우리가 빈대라는 걸 잡기 위해서 빈대는 잡아야죠. 해충이기 때문에. 그런데 빈대를 잡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그 초과 삼간에 빈대가 있다면 초과 삼간 자체를 다 불태워버리면 빈대가 아예 없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빈대를 잡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전도되고 그렇죠. 결국은 집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빈대는 집을 온전히 하면서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출 중단 같은 경우도 대출 중단을 해버리면 가계부채를 줄일 수가 있죠.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절대 대출 중단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농협의 경우에는 특수 상황으로 상반기에 너무 대출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자기들 잘못으로 지금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 은행들은 결코 대출 중단을 하지는 않았다. 연간 목표 5 내지 6%를 지키라고 계속 지도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보면 아직은 뭐 대출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조처다. 과한 판단이다. 어려우면 다른 은행에 갈 수도 있고 아직 그 전반적인 대출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이것이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해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출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우산을 빼앗으면 안 된다. 이런 지적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비슷한 주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최근 더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니까 쓴 돈보다 번 돈이 더 많은 적자 가구가 4가구 중 1가구다. 이렇게 네.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돈을 쓴 돈이 자기가 번 돈보다 많으면 그걸 흔히 적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계속되면 그 가게는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적자 가구라는 것은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 처분 가능 소득이란 자기가 벌었던 돈 중에서 꼭 필요한 세금 같은 거 뺀 소득, 보험료 이런 것들. 그것이 소비 지출하고 비교해서 소비 지출이 더 크다 그러면 그 일정 금액은 자금이 부족해서 그걸 펑크가 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펑크가 몇 년 계속 나면 도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적자 가구 비율이요. 놀랍게도 자 지금 이 1분위 소득자 그러니까 1분위 소득자라는 것은 이 분위별로 소득이 제일 소득 1등부터 제일 꼴등까지 쭉 줄로 세웠을 때 네.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 뒤에서부터 1등부터 20등까지를 그 1분위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1분위에서는 무려 적자 비율이 55.3%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넘네요. 두 가구 중 하나가 지금 번 돈보다도 쓴 돈이 더 많다. 그러면 곧 망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데 이것이 재작년에 비해서 이 비율이 또 굉장히 높아졌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문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좀 소득 낮은 계층에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예. 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줬습니다. 그게 그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정부 이전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올해는 이전 소득이 이제 별로 안 나갔고 그러다가 또 하나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이 밥상 물가
밥상 물가, 식품이라든지 뭐 쌀, 우유 이런 게 올라가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안 사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비탄력적이라고 그러거든요. 비탄력적인 식품은 사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결국 물가가 올라가고 코로나19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지금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분배 구조는 더 악화됐다. 지금 이렇게 진단할 수 있고요. 이 진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가 얼마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잘 나타내주는 매우 중대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적자 가구가 반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정부에서는 추석 전에 국민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적자 가구에 도움이 좀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현재 지금 뭐 그 말 아주 가뭄에 네. 담비 같은 그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1인당 25만 원 정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5만 원 정도인데 그 부족액을 다 채우기에는 여전히 조금은 한계가 있어요. 또 특히 이제 그 거리두기 지금 이 나온 이 적자 가계 통계는 2분기까지를 한 것이고 6월 전 상황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4단계로 지금 올라간 게 7월 하반기부터 8월 달에 지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 면에서 뭐 가뭄의 담비 같은 자금 지원은 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소득 분배는 예년보다 좀 더 악화된 상태로 한 해가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1분기 그러니까 하위 20%의 평균 소득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예, 하위 1분위 소득이 지금 96만 원입니다. 아하. 그러면 25만 원 정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게 되면 예. 그래도 조금 숨통이 좀 트일 수도 아, 있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96만 원인데 이제 사용한 돈은 115만 원이거든요. 예. 벌어들인 돈이 96만 원인데 사용한 돈은 115만 원이에요. 그래서 약 20만 원 정도 지금 적자가 났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뭐 3인 가구로 생각하면 약 75만 원 정도가 들어와서 조금의 흑자가 되겠지만 또 지금 7, 8, 9 하반기에 또 적자가 나는 포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완벽한 해결책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뭐 문자 그대로 가뭄의 담비 같은 네. 네네. 그런 어떤 효용성의 추석 전에 나오는 재난지원금에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자 가구가 줄어들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해 주셨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이 전 세계에 판매했던 전기차 볼트를 대대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리콜에 있어서 이 볼트에 들어간 배터리가 LG 제품이기 때문에 리콜 비용에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걸 LG에게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제너럴 모터스라는 흔히 GM이라고 하는 회사의 리콜이 일파만파로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는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완성차 회사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물론 1등이고요. 그동안 자동차 회사는 사실은 이 머스크라는 분이 테슬라를 통해서 자동차를 확산시켰는데 이 테슬라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네. 그냥 자동차의 전기차의 시동을 걸었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본격적인 자동차 시대는 제너럴 모터스가 올해 저 쉐보레 볼트라는 것을 시중에 내놓으면서 미국도 이제 전기차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놓자마자 자동차에 불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불타는 제너럴 모터스 뭐 이런 그 미국 언론의 비아냥까지 나왔거든요. 그러자 이제 제너럴 모터스가 차량 전량을 두 번에 걸쳐서 볼트라는 이름을 붙어 있는 제너럴 모터 전량을 전부 다 리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리콜 비용이 한 2조 원 이상 들어가는데 문제는 저기에 들어간 저 배터리, 저게 우리나라 LG가 만든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언론들은 LG가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함에 따라서 오늘 LG 계열사 주가가 대대적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LG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LG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아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지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길고 짧은 것은 조사해봐야 되고 현재 지금 제너럴 모터스가 주장하는 것은요. 배터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배터리를 차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그 부품들을 이제 뭉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듈화라고 그럽니다. 모듈 부품 뭉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LG 전자가 했거든요.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데가 만들고 모듈화는 LG 전자가 했는데 모듈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제너럴 모터스에서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네. 이 LG 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앞으로 실무팀을 구성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느냐 정확하게 따져보고 책임 있는 쪽에 최대 이제 2조 원의 부담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 남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가 배터리가 세계에 지금 1위입니다. 예. 1위인데 한국산 배터리 하면 무조건 믿고 샀는데 야 이거 한국산 배터리에 불이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K 배터리에 그 이미지에 큰 손상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제너럴 모터스 리콜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오늘도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